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소개받은 식품공학과 김세헌입니다.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날도 추운데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제가 잘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학생분들도 계시고 우리 학부모님도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고등학교 2학년 계시면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면, 예, 많은 분들이 1학년? 1학년도 계세요? 그러시고 혹은 고등학생이 아니고 뭐 중학생이나 뭐 다른 분들, 대학생 이런 분들은, 예, 그렇군요. 보통 이제 고1, 고2, 고2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이제 드디어 한 1년밖에 남지 않은 그 입시 과정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꼭 이렇게 잘 좋은 결과 얻으셔서 원하는 그런 쪽에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식품공학을 소개하려고 나왔어요. 뭐 이름이 딱 뭔지 아시겠죠? 예, 식품을 다루는 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아마 아시는,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전혀 모르지만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아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근데 왜 인사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안녕하세요가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알아요? 아시죠? 그냥 말만 안 하는 거죠. 나는 대답하기 싫다 이런 말씀. 예. 예,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다는 것은 편안하냐, 어디 다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별 생각 없이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때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안녕하냐고 물어보지 않고 실제로 밤새 안녕하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랬겠어요? 밤새 안녕하지 못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은 대부분의 경우 2차 대전을 겪으셨어요. 한국 전쟁도 겪으셨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견뎌 오시면서 그게 인사가 되었어요. 안녕했냐? 밤새 돌아가시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살아 계셨냐? 하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우리한테 남아 있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사하게 된 거죠. 그 할아버지들이 안녕하세요 못지않게 또 쓰던 인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대에는. 근데 여기 학부모님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할아버지들이 아침은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하고 거의 같은 의미의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예, 식사를 못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뭐 3끼는 고사하고 한 2끼 정도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물어봐 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인사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면 아침은 드시고 나오셨습니까? 하는 것이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하고 거의 같은 형태의 인사말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얼마나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영어 좀 쓰겠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잘 못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 당신이 먹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당신 자신은 먹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들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들은 그것을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먹었느냐? 그래도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게 오면서 일찌감치 나오셨을 것 같은데 화장실 들렸다 오셨나요? 예, 화장실을 3일 이상 못 가면 변비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가면, 그러니까 대변을 위해서 3번 이상 가면 그것을 우리는 설사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그 중에 한 곳에 들어 있습니다. 변비 혹은 설사 중에 한 곳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기에 하루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이른 아침에 화장실을 갈 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이제 생활을 누리고 계신 건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앉아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 직장 생활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직장 생활하고 오셨는데 버리고 온 게 있죠. 안 가져왔잖아요. 그죠? 거기다 이제 버리고 물 내리고 왔으니까 안 가져왔는데, 그 버리고 온 것에 수분 뺀 나머지 무게의 반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충분히 용감해서 대답하실 만한 분이 있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버리고 온 그 똥의 반이 무엇이었느냐 여쭙는 겁니다. 알고 계실 분 계실 것 같은데 미생물입니다. 세균이에요, 세균. 세균이 죽은 것이 여러분 똥의 반이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똥의 반이나 세균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 뱃속에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많은 세균이 여러분 뱃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점잖은 척, 예쁜 척하고 앉아있지만 사실 여러분 안에는 세균 덩어리입니다. 100조가 넘는 세균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몰랐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최근에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그 세균들이 무엇인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세균이 얼마나 건강한 조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뱃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뼈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것이 이 뇌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뭐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랬을 때 어떤 미생물 조건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영향을 받더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요, 쥐 실험을 해보면 그걸 압니다. 쥐를 이제 막 스트레스를 주면요, 예를 들면 얘네들은 이제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물에 넣으면 막 이렇게 저항하면서 막 수영을 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얘가 이게 푹 퍼져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수영을 안 해요. 빠져 죽으면 죽으러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요, 좋은 장내 균총을 이렇게 잘 만들어주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요. 정말 놀라워요.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은 장내 균총 때문에. 그런데 그 장내 균총이 어떻게 유지되고 조성되냐면 바로 여러분이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죠? 키도 안 크고 제대로 성장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괴로움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젠 그러진 않아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웬만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 먹는 거 갖고 그렇게 저기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잘못 먹어서 혹은 적절히 먹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꼭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아마 여기도 아토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뭐 그 외에 아마 장염 걸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들이 다 요즘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이 먹은 것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서 아까 제가 한 영어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당신의 먹는 것이 결정합니다 라는 말이 단순히 못 먹을 때만 통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처럼 잘 먹을 수 있는데 혹은 너무 많이 먹어서 혹은 뭐 다른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생기는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 무질서한 일들을 바로잡는 데도 매우 중요한 것이 나가면 특정한 질병과 연관되고요. 그래서 비만이나 당뇨 같은 것도 이제는 우리 먹는 것하고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식품공학인데, 식품을 공부하는 것 혹은 좋은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뭐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식품인가? 식품에는 아마 이제 안지훈 교수님께서 이 생명과학에 굉장히 그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을 텐데, 식품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연구된 것을 실제에 적용하는, 그러니까 제품화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실제 그 섭취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는 일, 그러니까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에 굉장히 중점을 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이제 이 100개 브랜드 가치, 그러니까 탑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이렇게 쭉 나열한 것입니다. 반갑게도 삼성이나 기아 같은 우리나라도 기업들도 이제 눈에 보이네요. 근데요, 여기서 식품과 관련된 것을 추려보았더니 무려 17개나 식품과 관련된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그런 그 식품 업체들, 여러분 눈에 띄는 것들 많이 있죠. 우리한테 익숙한 코카콜라, 맥도날드, 뭐 스타벅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실제로 식품입니다. 전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특히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급속한 그 발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200조 정도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출을 1조 이상 올리면 이제 1조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식품 회사가 1조 클럽에 들은 것이 한 20여 개 됩니다. 매출을 1조 이상 내는 회사가, 식품을 다루는 회사가 21개인가 뭐 2개인가 그렇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것이 CJ입니다. CJ 제일제당이 한 5조 가량 지금 매출을 내고 있고요. 그 아래가 이제 롯데칠성인데, 사실은 롯데칠성은 롯데칠성 외에 롯데제과, 롯데음료 뭐 이래서 굉장히 그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를 다 모아놓으면 그것도 또 거의 뭐 CJ와 맞먹는 그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뚜기, 대상, 그 다음에 농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충 한 2조 어간 되는 그런 것들이고, 나머지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볼 때도 거의 뭐 7%, 8%의 성장을 매해 보이고 있는 굉장히 성장하는 적이고, 우리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 만약 여러분들이 식품으로 전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노력을 해서요, 식품을 세계화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사람도 이제 이런 그 EU의 그 혜택을 받아서 이제 이런저런 좋은 연구들 하고 있고 한데,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모아서 결집이 돼 가지고 실제로 그 효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력이나 뭐 이 발전 가능성에서 굉장히 좋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이제 식품공학이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냐, 뭐 대충 아시겠지만 조금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그다음 식품공학 교수로 있는데, 이제 전혀 그 전문이 아니신 일반 분들에게 제가 식품공학을 합니다. 그러면 식품 영양이요,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셔요. 아직도 많이 하시는 거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영양사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대중에게는 식품 영양 쪽이 더 친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식품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주로 farm to table인데요. 우리가 먹기 직전까지,
대부분의 식품은 농장이나 목장 등 이게 초기에 이제 농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그런 원재료를 가지고 우리 식단에까지 이르게 하는 모든 과정을 일컫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하고 그다음에 적절히 가공하고 그다음에 저장하고 유통하고 안전하게 우리에게 이게 닿게 해서 여러분들이 먹게 하는 모든 과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식품공학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식품영양학과도 많은 우리와 중첩된 분야를 다루긴 하지만 식품영양학과는 주로 인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문 분야가 굉장히 이제 그 벽이 많이 허물어지고요. 서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중첩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렷이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려대 식품공학과는요, 이게 감히 저희가 국내 최대의 식품공학 전문 교육기관이라고 써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10분의 교수님이 계신데, 사실은 12분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최근에 은퇴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조만간 다시 모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내에서 12분의 교수님이 계신 식품공학과는 저희가 유일할 것 같고요. 서울대에 지금 한 9분 정도 계신데 우리보다 학부생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과도 다른 과들과 합쳐서 이렇게 학부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연대는 식품공학과가 있었는데요. 생명공학을 많이 강조하시는 바람에 아직도 식품공학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식품공학보다는 생명공학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국내 명실공히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충실한 교육을 하고 또 가장 훌륭하게 졸업생들을 산업의 현장으로 배출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오시게 되면 배우는 굉장히 다양한 그 수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일단 해 놓았는데요. 만드는 곳에서 이게 적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에 요즘은 많은 것들이 이제 가공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공은 실제로 기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빻는다든지 추출을 한다든지 배양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유통에 들어가면 안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최근에도 보셨지만 계란에 살충제가 있었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을 끌게 되고 그것을 보장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거의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이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많은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들이 아마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꼭 이수해야 되는 수업들이 될 것이며 이거에 이제 추가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관심과 이 분야에 따라서 더 많은 수업들이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과학, 보통의 경우 이제 화학, 생화학, 물리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 외에 이제 응용과학, 예를 들면 식품의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곡류, 우유, 고기, 그 외에 여러 가지 식품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그런 식품을 가공하는 수업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중독과 관련된 혹은 독성과 관련된 혹은 미생물 안전과 관련된 그런 수업들이 여러분에게 제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과는 이제 전공을 한 4개 정도로 지금 구분하고 거기에 이제 적절히 교수님들이 배치되어 있고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있고 또 수업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식품 가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에서 생산된 원재료들을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요즘은 밥도 가공해서
즉석식품으로 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는 학문이 식품생화학과 식품미생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혹은 더 영양이 좋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식품생화학과 식품생물공학 혹은 식품미생물들이 필요하고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이 이제 식품 안전과 관련된 일들인데 거기에 이제 많은 그 교수님들이 애를 쓰고 계시고 이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담당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를 이끌고 가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며 또 여러분의 선배들이 현장에서 기업과 정부와 연구소와 이 현장에서 중요한 임무들을 맡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제 소개하면요. 식품 가공 그리고 가공하고 난 다음에 포장해야 되는 여러분 그 햇반이 포장의 그 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햇반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밥을 사서 먹는다 이런 것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밥은 해 먹는 거지. 아니 쌀 있으면 밥 해 먹으면 되지. 그걸 왜 사 먹나 이랬었는데 어느 날 햇반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햇반 없으면 여러분들 편의점 가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뭐 편의점만 없나요? 집에서도 가끔은 밥이 없어서 햇반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너무 편하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거죠. 근데 이 햇반이야말로 포장의 그 기술의 아주 결실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이게 내보내지 않으면서도 나름 그것을 오랫동안 그것도 게다가 상온에서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일들을 우리 식품 가공 쪽에서 하게 됩니다. 식품 안전성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게다가 요즘은 식품을 옛날에는 가정에서 식품을 만들어서 가족만 먹었기 때문에 서로 탈이 난다 하더라도 몇 명 아프고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전 세계가 식품을 어느 곳에서 생산된 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미국이에요. 미국은 이제 고기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축장에 가서 이렇게 공통 도축장에 가서 이렇게 소를 잡고 뭐 그것을 유통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큰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 안에 도축장, 포장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하고 그것을 뭐 스테이크는 스테이크별로 무슨 다른 부분은 다 삼겹살은 삼겹살별로 다 포장해가지고 그것을 전 미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로 이제 유통하는 그런 회사 중에 허슨이라고 하는 아주 거의 그런 회사의 두 번째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역사도 오래된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햄버거 패티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전 미국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햄버거 패티 여러분 잘 아시지만 햄버거 안에 넣는 고기는 주로 이렇게 냉동해서 뭐 무슨 이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데서 이제 파는 것을 사다가 그다음에 녹여서 이제 구워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서양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것이 속을 좀 덜 익힌 걸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스테이크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미생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햄버거 패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섞은 고기이기 때문에 안에도 미생물이 들어있어서 안도 반드시 70도 이상 가열이 되어야 모든 균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상 바깥은 숯불에 구워서 바깥은 막 거의 탈 정도로 됐지만 안은 아직 온도가 왜냐하면 냉동한 것을 바로 꺼냈기 때문에 아직 온도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그 대장균이요, 이콜라이 5157H7이라고 하는 그 용혈성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병원균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걸 먹으면 어른들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아이들은 신장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게 혈뇨를 넣고 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법 오래됐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몇 명이 전국적으로 죽었습니다.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중간에 있는 주에서 만드는 허슨이라는 회사가 만든 건데 이게 동부에서도 먹고 서부에서도 먹고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먹어서 결국은 그 문제를 때문에 그 미국에서 2위 가는 대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만큼 이 식품 안전은 이전에 아주 큰 문제가 됐다는 거죠. 뭐 여러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살충제 계란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 이미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거 뭐 하나 잘못되면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큰 기울이지 않을 수 없고 그 이유 때문에 생긴 것이 저희가 이제 그 사용하는 건물 중에 저쪽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와보시면 좋겠는데요. CJ 식품안전관이라고 하는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CJ 식품안전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게 왜 생겼냐면 어머님들은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만두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만두 안에 뭘 좀 잘못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이 CJ 만두였습니다. 그래서 CJ는 더 이상 요즘은 다시 또 만드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만두 사업을 통째로 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꼈어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과 같이 이제 안전을 연구하자.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하는 의미에서 건물을 CJ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그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식품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식품을 전공하게 되면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갔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식품에 이제 뭐 제대로 된 식품을 만드는 것 플러스 안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기능성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품 왜 먹죠? 예, 먹고 이제 우리의 열량을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데 이제 그것은 이미 도달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 탈인 이제 상황이 됐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식품을 먹는 목적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왕 먹는 식품 이제 더 유익한 어떤 작용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특정한 질병을 예방한다든지 혹은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것을 좀 개선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또 식품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소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제 그런 어떤 규제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뭐 비만이나 장염증, 그 다음에 노화, 이제 앞으로 노인 시대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세대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이 노화를 이게 타겟으로 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또 식품공학을 전공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이러한 적절한 좋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식품들을 이제 우리 어차피 먹는 식품인데 그 식품의 작용에 어떤 그 기능에 부과해서 추가적인 기능을 주는 식품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뭐 아마 여러분 혹시 아토피 뭐 가장 대표적으로요. 아토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아토피가 확 번지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금방 느끼실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곳에서 좀 넘어가서 단순히 어떤 식품을 피하고 어떤 식품을 좀 더 먹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식품을 먹으면 아토피를 조금 약간 뭐 약이 아니니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토피에 너무 심하게 그런 어떤 피부염이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CJ 예를 들어 놓았는데 아토피 피부 염증에 작용하는 유산균을 개발해서 아주 히트를 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유산균을 하는 사람이어서 저도 일부분 이 연구와 관련이 있게 이제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많이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모 제과에 이 과자 안에 혹은 초콜릿 안에 유산균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원 좋아하시면 원어원 선전하는 그 회사인데요. 거기 이제 이 초콜릿 있죠. 저도 이제 자녀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자녀 중에 제일 크신 분이 지금 30이 조금 넘으셨는데 지 나이를 생각지 아니하고 원어원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꼴불견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원 같은 거는 여러분 나이에 좋아하고 말아야지 너무 늦게까지 좋아하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초콜릿을 자꾸 사와요. 그리고 무슨 과자도 자꾸 사오고요. 왜냐면 거기 뭐 원어원 얼굴이 있대요. 거기에 유산균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잘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도 그 초콜릿, 유산균들은 초콜릿 먹으면 변비가 좀 완화가 되는데요. 저도 이제 그 실험에 같이 해서 동물 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의사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임상 실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품공학과에 오게 되면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존의 어떤 식품 원료 말고요. 새로운 식품 원료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또 식품과 생명과학의 경계가 좀 모호할 때가 많은데 꼭 식품만이 아니고요. 뭐 화장품이나 혹은 기타 뭐 다른 어떤 공업적 제품들을 하는데도 이 기술들은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주로 생명과학의 어떤 그런 기작이나 혹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뭐 바이오매스를 많이 만들어낸다든지 뭐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일도 우리 식품공학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많은 교수님들이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뭐 이외에도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은 학문 분야가 굉장히 중첩이 많습니다. 뭐 옛날에는 뭐 식품공학 하면 딱 식품만 하고요. 뭐 다른 거 하면 다른 것만 했는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다 이게 맞물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품공학을 이제 하시는 분들, 전공을 하려는 분들의 가장 마음에 꺼림칙한 것 하나가 내가 생명과학을 하면 훨씬 더 이 연구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식품공학을 괜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생명과학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은 우리 식품공학에서도 다 연구의 주제로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것을 실제에 적용하는데 식품에 적용하는데 조금 더 이제 주력을 한다 이것이지 그렇다고 뭐 연구 역량이 떨어지거나 혹은 뭐 그 사람들은 뭐 굉장히 앞서가는 연구를 하는데 우리는 조금 뒤에 있는 연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학부로 들어오시면 또 재미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미래의 그 인재상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도 필요하고 할 텐데요. 저희가 그것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일 학부 중에서는 학부 혹은 학과 중에서는 가장 최대고 가장 크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J 식품안전관을 포함한 한 4개 정도의 그 건물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생활하고 또 교육하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 생명과학대학 전체가 같이 사용하는 거죠. 생명과학대학에는 지금 한 100여 분의 교수님이 계시고요. 학생들도 굉장히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 12분의 교수님이 지금 식품공학에서 연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저런 분이 우리 학과에 계신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생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그 필요를 충족하고 불편하지 않게 혹은 더 좋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선생님들과 교류하는 장도 만들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 이제 수업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일방적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못지않게
여러 가지 인턴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 남는 인턴 그 경험이 하나, 그러니까 그런 학생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편의점 그 기업에 가서 인턴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이렇게 몇몇 학생이 그룹이 돼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뭘 했냐면 이제 요즘은 편의점에 뭐 식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디저트 분야를 이 친구들이 실제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디저트를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들을 모아서 그것을 한 군데 진열하고 그것을 이렇게 뭐 일종의 브랜드 같은 걸 줘서 네임을 줘서 하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가면 그 브랜드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디저트 코너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턴 학생들에 의해서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실제로 그것이 현장에 반영된 것을 보면서 와, 굉장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그런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연구에 참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업도 많이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학부 때도 연구에 참여해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심오한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많은 연구의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식탐이라고 해서 식품공학과 탐구의 날의 줄임말이래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 선배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룹을 지어서 특정한 연구실에 가서 이제 연구 주제를 정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그것을 학술대회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과 내에서 서로 발표해서 이제 시상을 하기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몇 년째 시행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막 10여 개 팀들이 이제 경쟁하듯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거기에서 많은 결과들을 얻고 학생들이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 이렇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해승연구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생겼는데 어떤 독지가께서 장학금을 기부하셨는데 이분이 참 재미있으셔서 이걸 그냥 학습하는 보통의 장학금은 이제 등록금 대신 내드리는 게 이제 장학금이잖아요. 근데 이 장학금은 그렇게 쓰지 말고 학부생들이 연구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의사를 존중해서 그런 연구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식탐과 거의 비슷한 건데요. 지금 저희 실험실에도 이 연구원 프로그램에 이제 수혜를 받은 아주 우수한 학생이 와서 실제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험이 마치면 어찌하든 이제 저희와 같이 논문도 쓰고 학회 발표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좀 더 심오한 학부 기간 동안 심오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기회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기 원하시면 혹은 뭐 나중에 기업으로 진출하시더라도 연구의 경험을 갖기를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기회들이 제공되어 있다. 실제로 연구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습 가는데요.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려대가 뭐 여러 가지 우수하지만 가장 우수한 것 중에 하나가 직장에서 잘 적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식품 분야도 뭐 다르지 않아서 엄청나게 많은 선배들이 이미 거의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식품 분야에 나가 있고 제가 아는 그 식품 분야 연구소장만 해도 수두룩하고 뭐 임원들도 많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선배들도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잘 연계해서 뭐 한 학기 정도 열 몇 번 정도 국내 주요 기업들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졸업을 하면 뭘 할 거냐? 뭐 좋은 일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식품공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산업과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 진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80% 정도가 사회 진출을 하고 한 20% 정도가 대학원 혹은 더 연구하는 쪽으로 진출을 하시죠. 사회 진출 쪽을 보면 당연히 식품 분야가 한 반 정도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다고 식품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요. 뭐 화장품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도 진출하고 계십니다. 뭐 대학원은 식품 생명 관련이 대부분이고 의치약학 하는데 이제 요거는 자꾸 줄어들고 있죠. 그 모집 자체가 줄고 있기 전에는 많았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보면 뭐 굳이 다 말씀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하고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보이는 기업의 상당 부분의 연구소장들 그다음에 임원들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과 출신들이어서 혹시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 아마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못지않게 이제 의학업계, 화장품업계 이런 쪽도 이제 그 우리 식품공학과 출신들이 계속 나가고 있고 거기서 이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공학에 온 친구들 중에 사실 가장 가고 싶어하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인 것 같아요. 예, 좋은 직장입니다. 식품의약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요. 거기도 많이 가고요. 그 외에 뭐 식품연구원이나 정부 분야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식품과 관련된 모든 분야, 기업, 정부, 그다음에 식품과 관련되지 않아도 이런 생명과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